명륜 2구역 조합원 매물 어떨까요? 실입주 투자성으로 어떨까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요 명륜 2구역이 들어오면 입지적으로는 뭐 거의 이제 또 명륜동이 요 중에서 으뜸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대장님,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거주 중인데 9억에서 11억대 찾다가 범샘프 생각 중이었는데 12억대라 가격이 애매해서 부산도 보고 있습니다. 더샵 센텀파크가 괜찮아 보였는데 구축이라 요새 신축 대비 앞으로 괜찮을까요? 9억에서 11억대로 대구든 부산이든 진입하고 싶은데 다른 괜찮은 단지도 있을까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이제 보신 분이실 거고 멤버십 분이시기 때문에 꾸준히 아마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9억에서 11억, 이 아파트를 찾는다면 대구보다는 부산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단핵 구조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수성구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수성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대구의 1등이 지금 범어 W거든요. 지금 현재 34평 중에서는. 그래서 수성 범어 W가, 자, 범어 W를 보면 18억까지 찍었습니다. 자, 18억까지 최근에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면 이제 그 범어 W가 들어오기 전에 대구는 여기 힐스테이트 범어가 1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이 들어오면서 1등이 여기 범어 W로 바톤이 터치가 되고 범어 W가 18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했죠. 그 반면 이제 부산은 아직까지 정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마린자이가 18억 3천이었는데 아직까지 그까지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센텀 1도 보면 17억 5천이었는데 아직 17억 돌파는 못했고 16억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위군 아파트를 간다면 9억에서 11억 되면 상위급지기 때문에 상위급지 아파트를 간다면 부산이 유리하고요. 5억 이하, 한 6억에서 5억 이하 있죠. 이하. 그러니까 6억, 5억대, 4억대, 3억대 이렇게 간다면 대구가 유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9억에서 11억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유리합니다. 부산이 유리하고, 그러면 이제 센텀파크도 괜찮아요. 결론은 이제 구축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부산의 마치 대치동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학군으로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센텀파크도 특장점이 있어서 입지적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지금 잘 가고 있고 거의 정고점 98%까지 회복했습니다. 아마 정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이제 곧. 그래서 센텀파크가 13억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과거에 13억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억 7,4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곧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구축이라서 좀 신경 쓰인다. 그리고 12억보다는 11억까지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다. 11억대까지를. 그러면 저는 이제 광안 쌍용도 괜찮고요. 혹은 여기 광안 자이도 또 괜찮아 보이고요. 광안 자이도 괜찮아 보이고, 남천 더샵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아마 근데 좀 가격이 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광안 쌍용, 광안 자이 혹은 해운대 자이 요거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1주택자 분들은 토지랑 세금 크게 관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규제가 좀 어렵다, 그냥 힘들다 이런 분들은 토지로 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토지는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상가 건물이랑 토지는 지금 거의 바닥이고요. 아파트가 먼저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먼저 지금 떴고, 그리고 나서 올해 아마도 저는 상가의 이제 A급지들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매물이 먼저 감소하고 시세가 올라가는데, 저희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잘 알잖아요.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토지도 A급지를 가져가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택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토지나 건물 이런 것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것도 잘만 하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 자산 배분 때문에 조금씩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옛날에 저랑 한 15년 전부터 같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는 이런 금융 투자도 많이 섞어서 하고요. 당연히 종목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또 부동산이, 특히 또 아파트도 부동산도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이게 증문즉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공간에 대한 이해도는 토지 공부를 하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 공부는 여러분들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토지 공부부터 해야 돼요. 예. 땅의 규제가 어떤 게 있고 도시 공간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상가는 이쪽이 좋고 공장 창고는 이쪽이 좋고 아파트는 여기가 좋구나. 예,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보면 우리가 자 해운대 그 부산의 1등 재개발 중에서 1등은 우동 3구역 재개발을 1등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토지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부산에서는 광안대교 뷰가 나오는 거를 1등으로 완전 초 1등으로 치고, 그 다음에 해운대 백사장 동백섬의 해운대 뷰를 2등이라 하면 서운하고 1.1등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점수를 따지자면 이게 100점 뭐 한 95점에서 98점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뷰를 해운대 강안리 뷰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보면 요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래 보는데, 마린시티는 이미 이제 구축이 돼가고 있고 마리나는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되고 센텀시티는 업무지구고, 그래서 이제 센텀파크가 일부 좀 떴었다가 여기도 이제 구축이고 뷰가 나오는 건 아니죠. 다음 이제 삼익비치가 강안대교 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래 대장이 되는 거고요. W도 사실 그 강안대교 뷰가 나오기 때문에 잘 됐던 거고, 이러는 와중에 남천 서밋이 이제 들어오면서 좋은 건데, 요것도 자세히 보면요, 삼익비치가 있고 남천 자이가 있는 이게 삼익타워 재건축이잖아요. 여기는 3종 주거지입니다. 3종 주거지고, 그 다음에 여기 뉴비치 있죠. 뉴비치가 2종 주거지입니다. 2종. 예. 2종 주거지니까 아무래도 용적률이 좀 더 낮아요. 그리고 남천 서밋이 들어오는 데는 준 주거지입니다. 준 주거지라서 용적률이 좀 높고 그 1조권 사선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운대 쪽에서 오면 대부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이제 동강 간격이 좁고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라는 곳은 너무 좋지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래 막히게 되는데, 3종 주거지가 유일하게 이제 높이 지을 수 있으면서 건폐율이 좁아가지고 동강 간격이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짓기에 최적화가 된 곳이 3종 주거지인데, 해운대권에서 3종 주거지가 여기 우동산 구역이단 말이에요. 남은 땅이. 그래서 우산 구역을 되게 좋게 보는 겁니다. 우산 구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주상복합 구조가 아니라 널찍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아파트 구조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공부를 좀 많이 먼저 해놓으시면 상가를 보는데도 아파트를 보는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네. 동네 럭키는 엄두도 못 내고 혹시 망미주공이나 온천 삼익, 몬테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망미주공 한번 봅시다. 이게 비역세권 최대 아파트죠. 비역세권 최대 재건축. 예. 여기서 좀 먼 비역세권이라면 화낼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먼 최대 재건축 아파트죠. 지금 한 30평대가 한 4억, 거의 바닥, 저는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4억 3억대 이거 4억 8천, 4억 8천, 4, 5억 정도 거의 바닥인 것 같고요. 온천 삼익. 자, 온천 삼익도 이제 거의 이제 4억 9천. 요것도 이제 입지가 너무 좋죠. 예. 이것도 거의 바닥이라서 이 두 개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두 개도 괜찮아 보이고 5억 조금 안 되네요. 명륜 쌍용리가 보자 32평. 조금 아쉽네. 약간 돈을 보탤 수 있다면 명륜 쌍용리가 더 좀 좋아 보이는데. 예. 앞으로 명륜 2구역도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입지만큼은 1호선 가깝고 명륜초 갈 수 있고 사족공원도 있고 온천전 걸을 수 있고 상권 좋고, 여기도 이제 좀 나름 괜찮은, 입지만큼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서 돈을 조금 더 보탤 수 있다면 명륜 쌍용도 괜찮아 보입니다. 결론은 이제 이 두 개 다 좋고, 두 중에서는 거의 뭐 누가 이길지 뭐 이거는 이제 진행이 누가 빨리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명륜 쌍용까지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명륜 2구역 조합원 매물 어떨까요? 일반 분양해도 청약담청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실입주 투자성으로 어떨까요? 뭐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좀 전에 명륜 쌍용 이야기하다가 명륜 2구역 말씀드렸었는데 요 명륜 2구역이 들어오면 입지적으로는 뭐 거의 이제 또 명륜동이 좀 요 중에서 으뜸이 되겠죠. 이미 이제 트라디움이 여기에 시세를 검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명륜동을 사람들이 좀 젊은 분들은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산에서는 크게 이제 해운대 수영구 요 해변가 라인이 워낙 강세고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는 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여기를 제외하고서 부산은 지금 실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장이었다 했잖아요. 그럼 실수요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디냐면 사직동하고 거제리 요 라인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해운대 수영구는 왠지 좀 딴 세상 이야기 같고 그래서 요 사직동에서 거제리 요 일대가 학원가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또 평지에 역세권에 이러면서 유해시설이 없고 이러면서 요 라인이 이제 가장 좀 제일 잘 나가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레이카운티가 전고점이 13억 5천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사지 롯데캐슬이 12억 4천, 그 다음에 온천 레미안 아이파크가 요때는 신축 대단지 발로해서 12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이 이제 좀 가장 잘 나갔고 그 다음에는 자 대연동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은 2호선 따라 대연동 많이 보는데 서밋이나 W도 약간 그 세상 좀 더 비싼 아파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눈여겨보는 게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죠. 이게 전고점이 11억 1천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 SK뷰 힐스가 전고점이 10억 9천까지 갔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롯데캐슬 레전드 갔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11억 1천 갔었는데 자 명륜동은 어느 정도냐? 자 이걸로 봅시다. 명륜자이가 요때 명륜동에서 대장급이 명륜 트라디움이었거든요. 명륜 트라디움이 자 보면 11억 4천으로 혁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신축인 게 좀 더해졌지만 혁신보다 높았고요. 다음 이제 그다음 명륜자이가 33평이 11억 조금 안 됐어요. 10억 5,500 갔었거든요. 그래 보면 이제 사직동이 12억대로 해서 12억대 혹은 레이카운티가 있는 거제리 쪽이 13억대로 해서 제일 비쌌고 그 다음에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12억대 온천 레미안이 아니고 동네 레미안 12억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11억대에서는 오히려 대연동보다도 명륜 트라디움이 11억 4천 이렇게 가서 대연동보다 조금 높았죠. 그 다음에 대연혁신이 11억 천. 그래서 저는 해운대 수영구를 제외하고서 제일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데가 여기 사직동 거제리 라인, 그 다음에 명륜동 라인, 그 다음 대연동 라인 여기가 이제 제일 각광받는 동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명륜동에 이제 여기 좀 트라디움이 좀 아쉬웠던 거는 명륜초를 못 가는 게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명륜 2구역은 명륜초를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여기도 좀 장점이지 않나. 그리고 시공사도 레미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틀리라면 좀 정정정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들어오고 하면 저는 여기 있네. 레미안 29년 12월 예정이네요. 들어오고 하면 저는 명륜동에서도 좀 으뜸 쓰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조합원 물건 가는 거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반 분양도 좋지만 어차피 내가 실입주 간다면 조합원 프리미엄이 좀 가져갈 수 있는 조합원 물건 저는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기 사직 3구역 하고요. 명륜 2구역 많이 또 추천드리는 구역입니다. 요새 주식이 뜨겁죠. 임준 대표님이 저랑 같이 부동산 대학원의 동기거든요. 강의하는 것도 듣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방법, 요새 코인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어떤 주식은 너무 올랐고 어떤 주식은 너무 안 올라서 많이 심정이 복잡하실 건데 소액 투자부터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부풀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주식 투자 재테크 비법 배우시면 됩니다. 2월 22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아트님의 이제 입지 분석 방법 강의가 있거든요. 2월 25일 수요일 날 있고 요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고정 메시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